당신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잘못되기 시작하는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붕괴가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현실이 보이지 않게 재구성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문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발현의 가장 위험한 단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존재할 수 있기 전에 이전의 당신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는 지점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예고 없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안정감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용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그것을 암시했을 뿐 완전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혼란을 해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한때 붕괴처럼 보였던 것이 묘한 형태의 건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에는 아직도 중요한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거의 항상 그것이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하기로 결심한 직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멀어집니다. 돈은 불안정해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느낌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붕괴가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재정렬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마음은 안정성을 진보의 신호로 해석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는 충동은 뒤로 돌아가 변화를 포기하고 예전의 것을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에 당신은 당신이 내면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정체성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가장 마지막에 조정됩니다. 그래서 정렬되기 전에 미쳐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되기로 결정한 버전과 더 이상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시스템이 제거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붕괴가 무작위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첫 번째 숨겨진 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각보다 결코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내면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늦게 반영하는 읽기값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를 다루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의식 상태가 남긴 메아리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항상 너무 늦게 오거나 혹은 너무 일찍 와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세상이 사건, 결정, 눈에 보이는 행동에 반응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근저에는 더 조용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유지하는 정체성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애쓰지 않아도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저 투영될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하기로 결정했을 때 외부 세계는 아직도 이전 버전의 당신을 보여주는 일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변했지만 여전히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버전이 만들어낸 결과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 지연을 실패로 해석합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깊습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당신이 시작한 문장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것은 아직 선명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는 특정한 지점이 존재합니다.
내면의 변화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물리적 세계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삶은 이상한 방식으로 당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잘 되던 일들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졌던 관계들이 차가워집니다. 분명해 보였던 길들이 이유도 없이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실로 해석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더 깊은 구조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거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붕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유지하던 당신의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픈 이유는 그 버전이 여전히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당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당신이 내면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상태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두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그 해체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할수록 혼란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일어나는 동안 당신은 두 세계 사이에 떠 있게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옛 세계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 사이에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오류의 신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교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당신이 알고 있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순간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며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로 안내합니다. 이는 주변의 모든 것이 형태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혼란조차 보이지 않는 논리를 따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진정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실제로는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사건들의 연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사건의 다리, Bridge of Incidents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리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각각을 따로 경험할 때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방향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상태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당신을 밀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당신이 그 단계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만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면의 목적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길이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정의 한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즉각적인 일관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건너는 동안 이해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건너가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강할수록 처음의 길은 더욱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형태를 얻기 전에 오래된 것이 먼저 일관성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멈춰버립니다. 자신들이 이미 다리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대부분의 변화가 자리 잡기도 전에 중단되는 조용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당신은 그것을 신호로 해석합니다. 무언가 좋아지면 희망을 가집니다. 무언가 더 나빠지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현실의 움직임에 의식의 방향을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현실은 결코 과정의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과정의 늦은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반영을 원인으로 착각하고 반응할 때 창조의 흐름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강한 감정적 반응 하나하나가 당신이 떠나려는 옛 상태를 다시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백미러만 바라보며 방향을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지만 의식은 이미 지나간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과정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발현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주의가 다시 잘못된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과 협상하기를 멈출 때, 모든 사건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를 멈출 때, 그리고 외부의 소음과 상관없이 단 하나의 것을 유지하기 시작할 때, 바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구조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신의 끊임없는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정렬이 점점 더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곧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공허함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듭니다. 어느 날 당신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어느 날에는 예전에는 당신을 움직이던 것들이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옛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닙니다. 마치 잠시 동안 현실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이 상태를 버려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정지 상태로, 과정의 실패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의 더 깊은 논리에서 이것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유예 상태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더 이상 같은 힘으로 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 또한 아직 충분히 굳어지지 않아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상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한 신호도 없습니다. 확인도 없습니다. 뚜렷한 방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던 것을 되살리려 합니다. 익숙함을 느끼기 위해 오래된 감정을 다시 불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백 기간만 더 길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무름에 반응합니다. 옛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채 머무르는 것, 신호를 요구하지 않은 채 머무르는 것,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머무르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무언가가 더 이상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옛것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식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외부 세계는 더 이상 끊임없는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고 조용히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며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로 연결됩니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바로 그 구간, 붕괴와 발현의 경계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마침내 새로운 무언가가 저항 없이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변해 있는 순간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닙니다. 폭발적으로도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패턴에 반응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무언가를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당신 안에서 밀도를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들이 외부에서는 여전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에게 주는 내부적 영향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현실은 아직도 옛 상태의 조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거기에 완전히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버전의 당신이 동시에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강역 속에서 처음으로 주체성의 감각이 나타납니다. 통제의 주체성이 아닙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는 주체성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빠져들지 않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의하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주변 환경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연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들이 노력 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상황들이 예상치 못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끊임없는 저항으로 흐름을 방해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내적 안정이 자리 잡으면 외부 세계는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변화가 진짜인지 시험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큰 사건, 극적인 전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변화들입니다. 오래된 현실 패턴에 생기는 작은 균열들입니다. 딱 맞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예상치 못한 연락, 예전에는 닫혀 있었지만 이제는 열려 있는 문, 그리고 여기서의 위험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정렬입니다. 변하는 것은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그 조용한 방향성입니다. 삶은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길에서 치워진 것처럼 저항을 덜 보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밖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던 것입니다. 현실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 안에 있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일관되게 변화하면 세상은 더 이상 끊임없는 충돌로 당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적은 마찰 속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자아는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자아는 첫 번째 신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효과가 있네. 예전처럼 계속해.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시 불안, 압박, 끊임없는 확인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정착 과정 한가운데에서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현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안정화입니다. 첫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정렬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이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외부 세계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길의 일부였던 것처럼 피할 수 없이 느껴지는 무언가 말입니다. 이 순간 화면에 QR코드가 나타나며 전자책, 당신의 끌어당김의 힘을 1000배로 높이기로 안내합니다.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초기 신호를 알아보고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가장 큰 위험은 아직 앞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잘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답이 찾아옵니다. 흐름은 더 이상 심한 저항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전체 과정 중 가장 위험한 실수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현이 외부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민감한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증거의 부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돌아오려는 옛 자아의 압력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된 마음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켜봅니다. 시험합니다. 가장 미묘한 순간에 의심을 속삭입니다. 이게 오래 갈까?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운이 좋았던 것 아닐까? 그리고 당신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 질문들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내면에서 다시 옛 상태를 재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현실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적 일관성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도전은 무언가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든 당신 자신의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은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미 반응하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보다 훨씬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지속성을 요구합니다. 논리로 위장한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옛 상태로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동시에 옛 삶의 방식으로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과정의 시작이 아니라 정착 직전의 말입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발현이 도착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한 후에도 의심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남은 진짜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불가피해지기 시작한 새로운 정체성 안에 머무를 것인가? 모든 것이 마침내 정렬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답이 나타납니다. 흐름은 더 이상 끊임없는 저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결코 과정의 시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마음은 현실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논리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보호처럼 보이는 질문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래 갈까? 그냥 우연은 아닐까? 네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당신이 그 질문들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단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옛 상태로 재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예외 없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모든 발현의 최종 지점은 결과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존재하기 시작한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결정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정체성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반응 패턴으로 돌아가 다시 같은 순환을 시작할 것인가? 결국 당신을 시험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항상 다음 장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내적 일관성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열어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영상에 대한 응원이 아닙니다. 의식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